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가야 해요. 빨리 가야 한다고요. 자신의 이름도, 집 주소도, 심지어 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한 할머니. 하지만 이 한 문장만큼은 6시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반복하며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35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날, 2개의 무거운 보따리를 품에 안고 슬리퍼를 신은 채 거리를 헤매던 이 할머니. 과연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어머니를 보내드린 분들이라면 아마 마지막까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으실 거예요. 치매라는 잔인한 병이 모든 기억을 앗아가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 말이에요. 지난 7월 15일, 부산의 뜨거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 2시경, 부산 서구 아미파출소의 한 통에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전화를 건 시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벌써 1시간째. 이 더운 날씨에 왔다 갔다 하시고 계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요즘처럼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시민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이분이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고를 받은 아미파출소의 김철수 경사와 박영호 순경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시민이 신고한 대로였어요. 한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2개의 보따리를 양손에 꼭 껴안은 채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김 경사가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할머니는 김 경사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가야 해요. 빨리 가야 한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치 1분 1초가 급한 것처럼 말이죠. 박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느 병원이신지 아세요? 그리고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가야 해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시고 오직 그 한 가지만 반복하셨어요. 김경사는 박순경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둘 다 동시에 들었거든요. 할머니,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세요? 딸이.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으셨어요. 뭔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모습이었죠. 병원 이름도 기억 안 나시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가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심지어 어느 병원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 하지만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는 그 하나의 기억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김경사는 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것이 분명했고, 그렇다면 이 할머니를 어떻게든 가족에게 돌려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요. 보따리가 무거우시죠? 저희가 좀 들어드릴까요? 김경사가 할머니의 보따리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보따리를 더욱 꼭 껴안으셨어요. 안 돼요. 이건 딸 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박순경이 다시 시도해봤어요. 할머니,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드릴게요. 딸분한테 꼭 전해드릴게요. 안 돼요. 제가 직접 줘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보따리를 더욱 단단히 안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모든 기억을 잃으셨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을 수 없으셨던 거죠. 다행히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계신 것으로 봐서 아마 인근 동네에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집에서 급하게 나오시느라 슬리퍼를 신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박순경, 우리 이 동네를 다 돌아보자. 할머니를 아는 분이 계실 거야. 네, 경사님. 그렇게 두 경찰관은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돌기 시작했어요. 이 집 저 집 노크하며 할머니를 혹시 아시는지 물어보고 다녔죠.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리니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할머니 아세요?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 혹시 아시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같은 대답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끼리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편 할머니는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딸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몰라요.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두 개의 보따리를 꼭 안고 계시는데도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딸 생각만 하고 계셨으니까요. 박순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잠깐 그늘에서 쉬시면서. 안 돼요.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될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흘러 오후 3시, 4시, 5시. 경찰관들의 수고로운 수소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지치는 기색도 없이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가야 해요. 10번째 집을 지나고 20번째 집을 지나고 두 경찰관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때였어요. 김 경사가 한 골목 어귀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60대 여성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할머니 아세요? 그 여성이 할머니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이분 우리 동네 사시는 최순떡 할머니 아니야? 어떻게 여기까지? 드디어 할머니를 아는 분을 찾은 거예요. 정말이세요? 이 할머니를 아신다고요? 네, 확실해요. 이 동네 한 20년 넘게 사셨는데. 아,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김경사와 박순경은 서로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였거든요. 혹시 가족 연락처 아세요? 아, 잠깐만요. 며느리분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이웃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할머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순떡이 어머니 며느리분이죠? 지금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언제부터 안 계셨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딸이 출산해서 병원에 있거든요. 부산진구 병원이에요. 드디어 할머니가 찾던 병원의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병원 이름을 들으시자 갑자기 더 안절부절하셨어요. 거기에요. 거기. 딸이 거기 있어요. 빨리 가요. 오후 6시 30분, 경찰관들은 할머니를 순찰차에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딸분 보러 가요. 정말요? 정말 딸한테 가는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6시간 동안 계속 걱정만 하던 얼굴이 순간 밝아지는 모습이었죠. 차 안에서도 할머니는 보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중얼거리셨죠.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역국이 식겠어요. 빨리 가요. 박순경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딸 줄 거요. 딸이 아기 낳아서 몸조리 해야 하는데. 할머니는 보따리를 더욱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30분 만에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6시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더욱 서둘렀어요. 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이 어디 있냐고요?
간호사가 나와서 안내해 주었어요. 3층 산후조리실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경사가 할머니를 보니까 손이 덜덜 떨리고 계셨어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딸이, 우리 딸이, 잘 있을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후 8시, 드디어 할머니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6시간의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집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딸은 어머니가 혼자서 병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평소에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고 있던 보따리를 딸의 침대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딸아, 엄마가 왔다. 배고프지? 많이 아팠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6시간 동안 쌓였던 걱정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서 첫 번째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따리를 여는 할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몰라요. 마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빨리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서두르시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보온 용기에 담긴 미역국이었어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역국이었죠. 딸아, 미역국이다. 엄마가 새벽 5시부터 끓였다. 딸은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리셨지만 딸이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끓여줘야 한다는 것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할머니는 또 다른 통을 꺼내셨어요. 시금치나물도 있고 도라지나물도 있다. 콩나물도 무쳤고. 딸이 좋아하던 거 다 해왔다. 그 다음에는 나물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정말 정성스럽게 무쳐서 작은 통에 담아오신 반찬들이었어요. 두 번째 보따리에서는 갓 지은 흰 쌀밥이 나왔고 딸이 추위를 탈까봐 가져오신 이불도 있었습니다. 정말 딸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오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무라. 어서 먹으라. 부산 사투리로 어서 먹어라라는 뜻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도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 준비해서 직접 품에 안고 6시간 동안 헤매면서도 찾아오셨던 거였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 모든 걸.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딸의 눈물을 보시고는 당황하셨어요. 왜 울어? 아기 낳고 나서 몸조리 잘해야 한다.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해. 그리고는 미역국 그릇을 딸 앞에 놓으시면서 숟가락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오랫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정말 잔인한 병입니다. 사람의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죠. 가족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하나의 기억만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할머니는 행동하셨어요. 미역국을 끓이시고 반찬을 만드시고 밥을 지으시고 이불까지 챙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보따리에 싸서 6시간 동안 들고 다니시면서 딸을 찾아 헤매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성애의 힘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셔다 주신 경찰관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딸은 어머니가 가져오신 미역국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눈물을 흘리며 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치매 엄마의 보따리 안에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모든 게 기억이 안 나도 딸이 출산하는 건 기억하셨네요. 역시 엄마는 엄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치매도 무력해지는군요. 정말 공감되는 말들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꼭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미 어머니를 보내드린 분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들은 정말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자식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지만 딸에 대한 사랑과 걱정만은 잊을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였어요. 6시간 동안 보따리를 들고 헤매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더운 여름 날씨에 슬리퍼를 신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딸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꼭 전해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 해내셨어요. 경찰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지만 결국 딸에게 그 정성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핑계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져요.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어가시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실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이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인사라도 좋으니까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더욱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할머니에게는 모든 기억이 사라졌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은 남아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사랑만은 잃어버릴 수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함이에요. 할머니를 신고해 주신 시민분, 6시간 동안 할머니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찰관분들, 할머니를 알아봐 주신 이웃분. 이 모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소중함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바로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생각이에요.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딸과 손자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시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와 딸,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